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제 이름이 나온 신문, 언론 보도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미디어오늘에서 저하고 한동훈하고 이 재판한 거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썼던 이 기사가 오늘 다음에 메인에 걸렸더라고요. 좀 난감하긴 하던데 자, 여하튼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잠시만요.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디어오늘에 장용진 기자 한동훈 장관의 1,000만 원 지급 판결 뜯어봤더니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쭉 났어요. 자,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주문을 한번 볼게요.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 10분의 9는 한동훈이, 소송비의 10분의 9는 한동훈이, 나머지는 장용진이 부담한다. 예, 요거예요. 자, 보통 소송비는 패소한 쪽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도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소송비는 10분의 9는 한동훈이 내라 그랬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90%는 장용진이 승소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유튜브 영상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180도 달랐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한 얘기나 유튜브에서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였는데 페이스북에서 쓴 얘기는 문제가 안 되고 뭐는 문제가 된다? 유튜브에서 한 얘기는 문제가 된다는 게 그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에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인 거죠. 자, 제가 얘기한 건 딴 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예. 예. 딴 거밖에 없어요. 저기, 한동훈, 너, 그, 중앙지검 3차장 했고, 대검 반부패 부장 했는데, 그때 왜 안 했냐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왜 안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그 얘기를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물어본 건 상관이 없는데 왜 그 말을 물어보게 됐는지 배경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야,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겠어요? 한동훈이 고소한다고 그러고 아니 실제로 고소했다 그러고 뭐 접수했다 이러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 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예. 여하튼 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오늘에서 이거를 쭉 이렇게 분석 기사까지 내줬더라고요. 미디어오늘 예, 제가 요새 안 좋게 되게 많이 깠는데 예, 이 부분은 뭐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를 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참 뭐 속상하죠.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얘기는요. 윤석열 정권 두 가지 수렁에 빠지다입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정권은요. 지금까지 행보가 뭐였느냐? 윤석열 정권이 솔직히 행보라고 할 만한 게 솔직히 없었죠. 아니 뭐 정책이 있어야지 행보가 있지.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정책 자체가 없었어요. 따라서 행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써왔던 수법을 살펴보면 뭐냐?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게 되면 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검찰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검찰 수사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수사도 한 거고, 돈봉투 수사도 한 거고, 쌍방울 수사한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뭔가 사건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뻥 터뜨렸을 때, 그때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바닥일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런 짓을 해왔어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던 겁니다. 자, 사실 돌아보면요. 윤석열 정권 지난 1년 파란만장했습니다.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가 다 생겼나 싶은. 자, 취임 직후 영국에 갔죠. 영국에 갔는데 희한하게 조문을 하러 가가지고 조문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늦게 가서 조문을 못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밤늦게도 조문을 할 수 있었댔죠. 자, 그래 놓고서는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대. 자, 그 다음에 나토 갔었죠. 나토 가가지고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쫄래쫄래 왔어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 새끼 바이든 이 새끼 날리면 파문을 겪게 됐죠. 그 다음에 발사한 혐오 미사일이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공군기지를 때리는 그 황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이태원 참사 우리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비마다 사고를 치는 천공도 있었죠. 그 밖에 가스비 폭등이라든지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돌이켜보면 어떻게 나라를 1년 사이에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나 싶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러고도 정권을 유지하는 거 보면 참 검찰의 힘이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찍어준다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윤석열은 뭘 했다? 각종 검찰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니 쌍방울 수사니 화물연대 탄압, 건폭 누명, 간첩단 사건,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그때마다 들고 나왔습니다. 분리할 때마다. 사실 지금은 후쿠시마를 덮으려고 사실 김남국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3월에 윤석열이 3.1절 기념사 개판으로 해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았죠. 그때 터뜨린 게 뭡니까? 돈봉투 사건이었잖아. 후쿠시마, 기시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시다 올 무렵에 맞춰가지고 돈봉투 김남국 터뜨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슈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잘 될 수 있는데 이 고비만 넘자라고 했을 때 이슈로 덮을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이슈로 덮어 넘어가요. 그건 임시방편이거든요. 따라서 임시방편을 해놓고 얼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지. 없으니까 내용이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슈를 덮고 해서 이렇게 1년을 끌어왔어요. 근데 1년을 끌어오다 보니까 드디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그거 김남국으로 덮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김남국 100명을 터뜨려봐라. 이 후쿠시마가 덮어지는가. 국민들의 85%가 후쿠시마를 반대한대요. 그리고 지금 그 후쿠시마 가가지고 시찰단 가 있는 애들 지금 들러리 섰다고 비난 여론이 뒷발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윤석열이 뭔 걸 가지고 이 이슈를, 후쿠시마 이슈를 덮으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덮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요. 그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한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정책을 확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예, 못할 거예요. 친일파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은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끌고 올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이슈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후쿠시마를 덮기는 어려워요. 아마 검찰은 지금 간첩단 사건을 또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진보당을 엮어가지고 제2의 통합진보당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후쿠시마를 덮으려고 해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수법에 두 번 당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윤석열의 행동은요,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박근혜를 닮았죠. 박근혜가 사실 제일 먼저 봉착한 위기, 취임 초기에 제일 첫 번째 봉착한 위기가 뭐였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부분이었어요. 그 댓글 사건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한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게 첫 번째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그 타격을 입은 걸로 뭘로 덮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최동욱 혼외자 파문으로 덮죠. 근데 최동욱 혼외자 파문이 슬슬 가라앉고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예, 바로 통합진보당 사건이었다. 그걸로 덮어버렸어요. 이슈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끝끝내 나중에는 실패하게 됐죠.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이슈를 덮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요, 이미 한 차례 통합진보당 사건을 우리 겪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비슷한 사건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맥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뭐다? 윤석열은 통합진보당 사건보다 더 센 걸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그보다 센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 마치 5.18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밖에는 글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상황은 글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까지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문제는 뭐가 된다? 윤석열에게는 수렁이 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계속 빠져드는 문제. 박근혜한테는 그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다른 이슈를 갖다 들이밀면 밀수록 주저앉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발목을 잡는 것이 돼버렸듯이 후쿠시마 부분은 윤석열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이 왜? 라고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간호법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주사 누가 놓습니까? 간호사들이 놓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의사가 안 놓고 그거 불법이에요. 의사가 주사를 놔야 돼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의 감독하에 놔야 돼요. 함부로 막 놓는 거 아니에요. 못 놓습니다. 간호사가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의사가 감독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옆에 의사가 보는 앞에서 주사를 놓을 수는 있지만, 의사 없이 그냥 주사실에서 간호사가 들어가 주사 딱 넣는다고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되는 거 알았나? 몰랐지. 자, 근데 의료법에 따른 불법이기 때문에 이 간호원들 주사 놓다가 걸리면요, 다 벌금 맞아요. 자꾸 많이 맞으면 면허 박탈돼요. 이거 이대로 돼야 될까요? 안 되죠. 법을 바꿔줘야지. 말 그대로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이 간호사들 대부분이 항상 불법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주사 정도는 그런데 약과입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PA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시작을 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PA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수술실에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간호사들이 집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PA가 아니라 그 어시스트 닥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하는 의사가 있고 어시스트라는 의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시스트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간호사들이 들어와요. 자, 수술실에서 집도는 의사가 하는데 집도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취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어시스트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어시스트하는 의사가 이제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PA가 해요. PA 간호사가 해요. 불법입니다, 그거. 자, 이거를 합법화 시키거나 아니면 기준을 마련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불법이라 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든가 이렇게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게 간호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어. 그리고 이거를 간호사와 의사의 직역 간 갈등으로 치환시키려고 해요. 이걸 해결될까? 의사들이 모자라서 그걸 간호사들이 지금 땜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땜빵을 못하게 의사 숫자를 늘리거나 그게 아니면 간호사들이 그런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기준을 마련해 주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안 해.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건강이랑 직접 관련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계속 혼선이 생길 겁니다. 간호사들도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상황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못 있지. 계속 오래 갈 겁니다,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와 비슷하게 있는 것이 뭐다? 바로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양회동 열사를 죽였죠.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윤석열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건폭으로 몰아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자, 노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건설노조는 물론이고요. 민주노총도 지금 가만히 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집회를 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민주노총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자범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앞으로 여기서 밀리면 노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간첩단까지, 청주 간첩단 사건까지 민주노총이 뒤집어 씌우려고 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간호사들도 물러설 자리가 없지만 노조, 민주노총도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민주노총만 그렇겠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노총들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야, 민주노총 저 두들겨 맞아서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 차례겠다. 자, 건폭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을 잘 건드리죠. 하지만 건설노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한국노총 쪽이 더 세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 노가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 노동하시는 분들요. 이분들 생각이 의외로 보수적이라서 노조 잘 안 하려 그래. 그래서 노조를 어떻게 하는 경우에도 민주노총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따라 실제로는 이
건설노조는요, 한국노총이 훨씬 세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 두들겨 패지만 다음 단계는 뭐? 바로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것 같아?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다. 민주노총 다음은 항상 우리 차례였다. 민노총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민노총이 힘이 확 빠져가지고 늘어져 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자연스럽게 한국노총으로 온다는 거예요. 매번 그랬대요. 한국노총도 상당히 위기의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 이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지, 이제. 자, 윤석열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린 거예요. 후쿠시마부터. 후쿠시마, 노조, 간호법. 요 세 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었어요. 자, 간호사들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 못 넣습니다. 어떡할래? 여러분, 간호사들이 주사 못 넣는다는 얘기는 황당하시죠? 특히 이게 혈관 주사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어. 그거. 그냥 못 해요. 그거. 의사의 감독하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해보세요. 이 불법이라서 못 하겠다 해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크지 않지만 점점 문제는 크게 불거질 거예요. 노조 문제 이미 크게 불거졌고 후쿠시마 문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수렁에 빠뜨린 거죠. 이게 아마 윤석열 정권을 더욱더 위기로 몰아갈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지. 자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인정하고 180도 상황을 바꾸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죠. 그러니까 수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쿨피님, 의사 인력 감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 영혼을 팔아라님, 루나 풍선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언젠가는 터진다. 한 방에. 김정만님, 대한민국의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만 있는 나라로서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며 선진국까지 만든 것인데 이제 와서 건폭노폭이라니 어느 도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우리나라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왔을까요? 못 왔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예, 사문난정님, 지금 소아과 가보세요. 벌써 지옥이라고. 아유, 그러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2시간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어김없이 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